안녕하세요. 원격 기간에도 즐거운 언어 매체 시간의 조준희입니다. 내가 말하고도 좀 웃기네. 하여튼 그래요. 즐겁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문학 수능 특강 82쪽부터 85쪽까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시는 정지용 백록담과 정의성 저산이 날더러가 지문으로 등장하고요. 신경님의 목계장터가 보기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총 4개니까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깜짝 서프라이즈 퀴즈. 근데 요거 4개 할 때 네. 이거 숫자를 나타내니까 품사가 수사일까요? 아니지. 뒤에 나오는 개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예요? 관형사지. 그래서 이거는 수관형사입니다. 품사를 따지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로 넘어가 볼게요. 뿅. 넘어가기 전에 잠깐 문제 다 풀었죠? 풀었으리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다 풀었을 거야. 훌륭한 아름다운 도래울고 학생들이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우리 백록담 시였고요. 나는 저산이 날더러 시였습니다. 가는 서리법을 통해 나는 영담법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우선 1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입니다. 자,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답은 아니에요. 서리법이 뭐고 영탐법이 뭐냐? 아, 이거 실제로 글씨 쓰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좋을 텐데. 짠! 정말 빨리 썼죠? 진짜 수업 때도 이렇게 빨리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자, 서리법이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을 묻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건 의문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묻지만 이미 아름답다는 건 그냥 화자에 견해가 이미 깔려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의문형으로 표현할 때 서리법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탐법, 감탄사 등을 활용해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아, 아름답다 막 이런 거. 감정을 격하게 드러낼 때.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렇게 독립어, 감탄사 같은 걸 사용을 하면서 쉼표나 느낌표 같은 거가 들어가 있으면 영탐법을 사용했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서리법 없어요. 나에서 영탐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가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백록담의 시를 썼을 때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어린 시절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백록담 올라가면서 아름답다. 풀도 예쁘고 모두 예쁘고 모두 예쁘고 막 거기 마소에 대한 감정도 얘기하고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나는 미래를 예측하며 미래 예측 안 나오죠. 뭐 미래 얘기 안 나오고요. 현실 얘기만 나옵니다. 2번도 아니네요. 자, 3번. 가는 하강적 이미지로 나는 상승적 이미지로 계절의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단 둘 다 계절의 변화 과정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하강적 이미지라는 건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 뭐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라든지 이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승의 이미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고요. 여기서도 둘 다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거 다 썼죠? 지웁니다. 자, 그럼 4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으로 나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자, 가에서도 보면 동일한 것까지 시행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이라는 건 한 줄을 의미하는데 한 줄 통째로 반복되는 거 전혀 없었지. 자, 아니고요. 가도 음성상징어라는 거는 의성어를 얘기합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나에 사용이 안 됐어요. 자, 정답은 5번이었어. 가는 시행을 나누지 않는 산문 형식. 그래서 이거를 산문시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쓰였다라고 이것도 배웠었지. 일단 요거 답은 5번이에요. 1번 문제. 아, 쉽다. 쉽죠? 자, 그럼 2번. 2번 문제.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제주 휘파람새였고요. 니은은 쑥국새였습니다. 자, 제주 휘파람새 같은 경우에는 백록담의 화자가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봤던 여러 자연물들 중에 하나였고요. 자, 정의성의 시에서의 이 쑥국새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그런 소재였었지.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이거는 뭐야? 니은은 아니잖아요. 근데 흥취라는 거는 약간 흥이잖아요. 흥. 기분이 좋은 거. 근데 지금 나시에서 기분 좋은 게 요만큼이라도 있었어요. 0.1%도 기분 좋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다 침울하고 막 뭔가 약간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절대 아닙니다. 니은은 기역만 해당이 돼요.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할까? 기역은 맞는 소리인데 니은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존재이다. 근데 기억에 뭐 제주 휘파람새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다? 뭐 그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자, 니은 역시에서도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심화하는 존재였잖아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박한 분위기라는 거는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혼자서 어디 산에서 길을 잃었어. 한라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저 멀리서 막 호랑이 소리 들려오고 막 어흥. 그런 게 긴박한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휘파람새 소리 때문에 기분 좋아졌잖아요, 화사는. 아니고요. 니은은 고조되었던 분위기를 이완한다? 애당초 니은, 이 나시에서 기분이나 감정이 고조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땡.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볼게요. 기억은 화자가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돋우고. 오, 맞아. 자연물 보고 너무 신났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잖아. 맞네요. 자, 니은은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심화한다. 화자의 기분 슬펐잖아. 근데 산이 가뜩이나 슬퍼 죽겠는데 너도 뻐꾸기처럼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심화된 거 맞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딩동댕. 근데 나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났죠? 하여튼 신나네요. 자, 마지막 5번. 기억은 자연의 섭리를 부각하는 존재이고 근데 섭리라는 말이 뭐냐면 원리, 뭐 법칙 이런 뜻입니다.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을 부각하는 존재? 아니죠. 그렇다면 약간 신적인 존재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자연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상향이라는 건 내가 정말 바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쑥국새는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은 정말 부정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5번도 땡.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3번 문제 왔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여기 지금 보기를 1번 선지, 2번 선지만 띄워놓고 보기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잘라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왜 이렇게 잘랐냐? 이런 문제들 있죠, 문학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그러면 보기랑 이 선택지랑 뭔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막 이런 시어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 화자가 바라본 뻐꾹채꽃, 어쨌든 자연의 모습이지,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오, 훌륭한 학생인데요. 자, 한번 볼까? 여기 잘 봐봐. 보기의 윗부분이야. 자, 자연물을 묘사를 하는데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했대. 비유적 표현. 비유적으로 표현했대. 이런 자연물을 뻐꾹채꽃이라는. 자, 이렇게 근거가 분명하게 나오지. 이렇게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긴가민가 읽고 답이 잘 안 나올 땐 뭐 두 개 중에 헷갈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한번 직접 찾아보면 답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여기로 가야겠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여기도 지금 잘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3번 선택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기가 조금 바뀌었죠. 이제 여기랑 어울리는 보기들 따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있었지. 그때 막 별표 추격 중요하다고 했던 어미를 여린 송아지가 마구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새끼들도 모색, 털 색깔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라고 쓰고 있었잖아요. 이걸 떠올리는 것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간접적으로. 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그냥 똑같이 써놨네요. 얼마나 친절한 출제자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뭐 이런 것들. 백록담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백록담이 작은 구름도 흐려질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곳임을 강조한 것이군.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맑고 깨끗한 정경. 정경은 모습이라는 뜻이지. 경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똑같아. 그럼 답이죠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제 아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1, 2, 3, 4번은 다 적절했네요. 자, 그럼 5번으로 볼게요. 뿅.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나 자신도 잊을 정도로 그냥 정말 이 자연물에 백록담에 심취했다라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정상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면서 시가 끝이 난다 라고 돼 있는데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혼탁한 세상의 모습? 이거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도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보기에도 전혀 뭐 혼탁한 세상, 혼탁 이런 얘기 전혀 없죠.
한라산 너무 맑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 혼탁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표현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 짠. 이제 마지막, 이번 강의의 마지막인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저 산이 날더러 시였고요. 보기는 목계장터 시였지. 두 개 약간 공통점이 많은 시였죠. 자, 우선 1번부터 볼게. 나는 보기와 달리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족의 비참하고 치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맞죠? 보기에서는 나의 이야기만 나왔는데 요 나시에서는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어머니 얘기도 나왔잖아. 그래서 가족 얘기, 비참한 가족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일단 2번 선지는 보기는 나와 달리. 자, 나에서는 흙이나 파먹으라는 거 보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산에서 막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방랑의 이미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나랑 달리 떠돌이의 삶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고달픈 삶에 대한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3번. 나와 보기는 모두 특정한 조사나 어미의 반복 및 시행이나 식구의 대꾸를 통해 시적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군. 근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 일단 근데 이 3번 잘 봐봐. 특정한 조사나 어미의 반복 및 시행이나 식구의 대꾸. 근데 요거는 사실 거의 특히나 요거 조사나 어미의 반복 같은 건 거의 대부분의 현대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모의고사 때 그 1번 문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그 현대시 문제를 봐도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사실 모든 시에서 대부분 반복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 이상 요거는 어디 가나 다 맞는 표현이긴 할 거야. 대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나와 보기는 모두 누군가가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 아, 맞았지.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4번도 맞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답은 사실 남은 건 5번밖에 없네. 일단 정답도 5번 맞습니다. 나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삶을 자연적 소재에 빗대어 소재의 속성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화자의 의도, 나시나 저산이 날더러에서나 목계장터에서 둘 다 화자는 자연이 하는 말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연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살아라. 비참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떠돌면서 살아라. 자꾸 그러잖아. 화자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지. 유사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랑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이놈의 잔소리.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답이 아니지. 화자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자, 정지용의 백록담, 정희성 씨, 신경님의 목계장터까지 문제풀이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설 딱 2편만 남았네요. 그래서 소설 한 편의 문제까지, 또 다음 소설 한 편의 문제까지 하면 1시간 정도씩 들으면 될 것 같아요.